네, 첫 번째 저의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고양이를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인 것 같아요. 뭔가 창밖에 있는 걸 뭔가 보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자, 모든 동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벌써 발견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눈, 코, 입, 귀가 머리라고 하는 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머리와 눈, 감각기관들을 그쪽으로 향하면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특히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눈이 어떤 부분에 방향을 정하게 되면 나머지 몸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또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요. 도망을 갈 때도 그렇고,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머리가 언제나 앞을 향합니다. 자, 제일 빠른 치타도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 바닥으로부터 오는 모든 충격을 머리까지 전달하지 않고 고요하게 머리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어렸을 때 사람도 사실 같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정하면 모든 균형 감각들은 저절로 컨트롤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무언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머리의 방향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팔과 다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봐주세요. 공이었군요. 아주 자연스럽게 구부리죠. 그리고 손을 사용해서 공을 잡고 또 어디론가 갑니다. 이렇게 인간은 두 발로 섰습니다.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정말 절묘한 순간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쓰러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왜? 두 발로 균형을 잡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의 사용입니다. 원시 시대 때서부터 이렇게 두 발로 씩씩하게 걸었고 멋지게 몸을 사용합니다. 높게 뛰기도 하고 어딘가 매달려서 올라가기도 하고 수영을 하기도 하고 많은 감각들을 온몸으로 다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단순히 움직임을 넘어서서 정말 기계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나날이 바빠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주어지면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만납니다. 그건 바로 의자라는 대상입니다. 어려서부터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의자에 앉아서 어깨를 움츠린 채로 선생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의자는 정말 빠질래야 빠질 수 없죠. 뭔가 피곤하며 스트레칭을 겨우겨우 하기도 하지만 저 뒤에 있는 남자처럼, 그리고 또 컴퓨터를 하다가 몸을 움직이려다가 이렇게 아픔, 고통, 통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저 아이는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우리 몸은 정말 복잡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신경체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들까지 바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입니다. 심장, 그리고 기체를 교환하기 위한 폐, 그리고 오장육부, 피부와 근육, 그리고 하다못해 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화학적 작용들, 미생물들까지 다 우리 뇌에서 접수합니다. 그것을 바로 척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막힘없이, 장애 없이 뇌까지 얼마만큼 잘 전달하느냐, 그리고 뇌는 온전히 얼마만큼 잘 통합해서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공부한다 했을 때 중추 조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절을 1차적으로 먼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많은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운동을 하고 스포츠를 즐깁니다. 노동을 하기도 하고, 장시간에 우리는 손과 의자에 앉아서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점점 정교해집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도구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 몸에 어떠한 긴장을 일으킵니다. 발에서는 어떤 충격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 외상을 입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몸이 다 우리 몸의 중심부로, 내장기가 있는 곳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호흡을 막고 감정을 흐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무엇인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의자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테크닉의 의자 레슨의 중요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의자는 뭘까요?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도 앉아있는 의자는 정말 편리한 도구입니다. 앉으면 정말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왜 언젠간 아파질까요? 일반 사무용 의자, 인체공학적 의자, 많은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크릿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자의 문제점을 먼저 제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쭉 본 영상에서 중추 조절, 의자는 가장 많은 중추 조절을 방해합니다. 인공적인 편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연적인, 자연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힘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의자의 사용,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정말 많은 습관, 긴장, 통증의 원인이 바로 의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의자에서는 휴식과 노동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의자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렇게 휴식의 도구나 노동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계급 차이를 또는 신권,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의자가 사용되었다가 산업혁명 이후에서야 노동 현장에 의자가 등장하면서 더 오랫동안 의자를 사용해서 노동을 하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휴식의 도구도 노동의 도구도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용돼야 될 것이 지금 현재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좀 힘들면 그냥 의자에서 쉬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의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의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변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역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는 확연히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고관절. 우리가 무릎을 구부려서 의자에 앉으면 다 관절이 직각이 됩니다. 그때 고관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엉덩이가 의자에 붙기 위해서는 고관절이 약 90도로 구부러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요추와 그리고 장고를 지나서 고관절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계속해서 짧아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게 근육의 역할인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단축된 상태로 오래 유지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척추에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척추가 S자 커브로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고관절을 약 60도 이상 올려서 90도까지 되면 약 45도 정도의 자연스러운 만곡도가 확 줄어서 약 30도 이하로 됩니다. 그냥 봤을 때는 거의 수직보다 더 구부러진 형태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조직들도 다 같이 그 모양을 기록하고 고정시킵니다. 특히 인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허리 쪽에는 후종인대와 극간인대라는 아주 강력한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들이 몸을 이제 받쳐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할을 하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뒤쪽으로 가해지는 이런 수평적인 힘이 계속 가해지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들도 정상치 이상보다 더 늘어나거나 더 단축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관절과 근육으로도 컨트롤이 안 되니까 우리는 내장기에다 자기 체중을 얹어버립니다. 흔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디스크의 문제와 척추 쪽에서의 통증을 일으키는 후관절, 척추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이 후관절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벗어납니다. 정상 결합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 디스크는 뒤쪽으로 빠지면서 척수신경을 눌러버리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앉게 되면 이 좌골이라는 곳으로 잘 앉아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를 못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어떤 인대도 늘어나고 디스크도 문제가 되게 되면 중심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는 엉덩이가 크니까 되게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엉덩이는 발바닥보다 더 좁습니다. 왜냐하면 100원짜리 동전만한 정도의 접지면밖에 없다는 거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앉게끔 되어진 게 처음부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구하는 게 바로 등받이라는 건데요. 자, 아까 뒤로 이렇게 척추가 후만이 되니까 그걸 막아주는 어떤 등받이를 만들어서 딱 기대면 근육들이 쉬는 거죠. 예, 잠시 그렇게 기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놓인 척추가 계속해서 뒤쪽으로 밀리게 되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들이 근육들에 의해서 받쳐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뒤로 아래로 해서 앞쪽으로 벗어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꼬리뼈가 이제 압박을 받는 방식이 되죠. 잠시 편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되는 압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많은 문제를 겪게 되죠. 자, 등받이에 기대고 우리는 가만히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 테이블 위에 뭔가 온갖 작업할 거리를 놓고서 정교한 손을 움직인다는 거죠. 이때 손의 방향은 항상 앞쪽입니다. 뒤로 향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앞쪽만을 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이서 책이나 모니터를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즉 시력 그리고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이 머리의 이동이 잦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처럼 뒤로 척추가 밀려나면서 흉추도 뒤로 밀려나면서 경추는 점차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경추의 만곡도 없어지면서 소위 일자목이나 거북목 형태가 됐을 때 바로 우리 복부, 내장기들이 다 압박을 받고 특히 숨을 쉴 수가 없으며 심장이 제대로 박동을 할 수 없는 공간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횡격막도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요근들이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되면 그대로 우리의 결합 조직이 그대로 굳어서 걸을 때도 이렇게 마치 의자에 앉았던 모습처럼 움직입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쉽게 감지하는 부위인 어깨와 목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우리의 팔이 앞으로 감으로 인해서 어깨는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근이 타이트하게 잡아지게 되면 뒤쪽에 있는 상부 승모근과 그리고 앞에 있는 흉쇄 유돌근이라는 목에 있는 근육이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항상 단축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의 위치도 변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중추 조절. 중추 조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자율신경 시스템과 그리고 척수로 내려가는 말초 시스템들이 다 이 부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머리가 앞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 공간을 압박해 버립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압박합니다. 매우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미주신경이나 척수신경들이 압박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고 쉽게 풀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한 며칠, 하루 몇 시간 일을 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그 긴장감이 계속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근육을 싸고 있는 아주 섬세한 막들이 그 상태를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대로 앉은 상태가 그대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나서 걸으려면 이렇게 하고 걸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막들이 우리 전신에 둘러싸고 있는데 전신의 체형과 전신의 신경망과 그리고 근골격계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틀어 버릴 수도 있는 현상이 일어나서 아예 만성적인 체형 자체를 만들어 버려요. 한번 등이 굽은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절대 마사지나 교정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몸에 대한 의식이 점점 없어지면서 우리 몸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 긴장감을 탈피하기 위한 습관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러한 자세들이고 그 다음에 다리를 꼬든 흔들든 팔짱을 끼든 손톱을 깨물든 의자 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조건적인 반응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개 숙여서 작은 활자를 보는 학생들, 뭔가 지루하면 턱을 괴고 뭔가 자기 편한 대로 막 몸을 방치하는 거죠. 이게 어느 선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점점 안으로 그 긴장이 집요하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정서적 그리고 감정적 나중에는 심리적 문제까지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간추려 볼게요. 중추 조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너무 많은 습관과 긴장이 초래가 됩니다. 즉 구조적인 안정을 시킬 수 없는 긴장 상태가 되면 이 구조에 의해서 많은 생리적 기능의 변화가 옵니다. 첫 번째가 감각과 운동 시스템에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감각 인식 오류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 우리 에너지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내적인 불안을
많이 동요시킵니다. 이것이 결국은 오래되면 결국은 심리적인 컴플렉스로 진행되는 거죠. 심리적인 컴플렉스는 반드시 신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몰라요. 자,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보고합니다. 일종의 경고죠. 눈도 거의 멀어가게 되고 손은 굽은 상태로 되고 팔꿈치도 항상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무실 직장 여성을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모델이지만 정말 신빙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선 척추의 만곡에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잠시 구부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고정되는 게 문제입니다. 체중 분산이 안 되게 돼 있고 근육은 당연히 불균형을 이룹니다. 좌우, 전후, 상하에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신의 구조적인 통합이 점점 상실되게 되면서 이런 말초적인 운동 감각 단위가 결국은 자율신경의 부조를 일으키게 돼요. 자율신경에까지 이게 깊게 파고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이 체액순환의 정체와 노폐물을 내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면역력에는 저하가 생기고 그러한 몸 전체의 불편함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처리하고자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지력이 약해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행위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인간은 과연 의자에 앉도록 설계되었을까? 과연? 우리는 매일 쓰고 있는데 매일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언제나 따라다니는 이 의자가 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알게 됩니다. 자,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몸은 의자에 앉도록 진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걷고 뛰고 매달리고 점프하고 수영하고 사냥을 하면서 그렇게 몸이 설계되어져 있다는 거죠. 결국 의자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휴식과 이 업무를 이상하게 혼용하는 지금 현대 문화가 형성됐어요.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근골격계의 50-60%의 질환이 의자로부터 발생됩니다. 척추 전문의들은 제 말을 인정할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무슨 운동하세요. 뭐가 좋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또 하세요. 이 말을 꼭 붙이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떤 피트니스 센터나 요가를 하라는 방침 정도가 다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현대화될수록 의자에 앉아서 손에 무언가 쥐어집니다. 그 도구들은 또한 자연스러운 도구들이 아님으로 인해서 더 복잡해집니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컴퓨터, 아이패드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활자들이 영상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는 굉장히 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의자 위에서는 많은 습관이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그의 습관적인 사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만성적인 긴장이 생깁니다. 어떤 식으로든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다 습관적으로 생긴 것들입니다. 결국은 의자의 디자인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의자를 막 좋게 막 생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가구 디자이너들은 이 점에 대해서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생체 공학, 생체 환경 공학자들은 이 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 그리고 우리가
사용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되더라는 거죠. 자, 수많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그게 아프면 어디엔가 가서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원상복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회복되지 않아요. 한번 수술을 받거나 한번 문제가 되면 좀처럼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닥터들은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습관을 가르쳐 주는 데는 없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저 여기 습관이 있는데 이런 습관이 있는데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런다는 거죠. 저는 그거 전문이 아닙니다. 그럼 어딜 가라는 겁니까? 스스로 예방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교육을 나 스스로 받아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좀 막막합니다. 자,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른 자세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그러나 중추 조절이라고 하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거의 권능에 가까운 힘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한다라면 바른 자세, 그런 노력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고 그런 교육 자체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 조절을 회복하는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추 조절의 첫 단계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의자를 사용할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는 중추 조절이 잘못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의자에 앉은 다음에 바른 자세를 하려고 노력하신 분들 많이 있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자에 앉은 다음에는 이미 중추 조절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예요. 앉는 동안, 일어나는 동안 의자를 사용하는 그 방식이, 그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좀 잘못된 방향이에요. 인간은 아까 어린아이들 보셨죠? 눈, 코, 입귀가 있는 이 두상 안면부가 항상 리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의자가 뒤에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엉덩이가 리드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두상 안면부는 얘한테 맞춰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된 사용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래 사용하던 방식은 마치 제자리에서 그냥 쪼그려 앉듯이 그냥 무릎의 방향이 원래 가는 방향으로 하고 척추가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의식을 도모해 주면 간단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막상 의자를 탁 만나는 순간 이 조건에 바로 반응해 버려요.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 자리 하나 탁 놨을 때 막 가서 그냥 탁 앉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의자에 앉을 필요가 있을까? 정말 그렇게 피곤한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보이자마자 앉아요. 마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저절로 그냥 손이 가서 먹는 거와도 같아요. 그런 자동적인 무의식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프라이머리 컨트롤이 잘못되면서 그라운딩 기저부도 잘못되면서 우리가 간단한 이 동작, 아주 간단한 동작조차도 우리는 의자 때문에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달리고 뛰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무언가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자에 의해서 여러분의 엉덩이가 언제나 자유로워야 할 엉덩이가 항상 블락킹, 고정되어 버리고 막혀버린다는 거죠. 척추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이 천골과 꼬리뼈에서 먼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추 조절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먼저 앉고 일어나는 의자의 사용을, 몸의 사용법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어느 게 더 편해 보시나요?
한 번만 더 볼까요? 네.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느 게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는지. 네. 자, 알렉산더 테크닉을 사실 제가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알렉산더 테크닉은 14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탈학습법입니다. 탈학습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사전에도 없더라고요. 학습만 하지 탈학습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잘못 배운 거는 그것을 습관화되지 않도록 그 학습을 다시 시켜줘야 되는 것을 재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긴장된 자세를 만드는 원인은 감각인식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감각인식 오류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의 머리의 위치를 아무리 자기가 바르게 하려고 해도 골반의 위치를 아무리 좌우를 바르게 하려고 해도 이미 세팅된 설정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감각과 운동 채널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 자세에서 그대로 고정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사용 방식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의 원리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의 7대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추 조절이 바로 그 하나입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관찰해서 메타 인지력을 향상하게 되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합니다. 심리치료사가 해결하지 않고 물리치료사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쉽게 뭔가를 알렉산더 테크닉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의자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쓴 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의자에 살아남기라는 책을 썼고요. 그 3단계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원래 앉아야 될 방식으로 먼저 협응해서 앉는 거죠. 효율성을 먼저 높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세를 자유롭게 바꿔야 돼요. 의자는 우리를 픽스시킵니다. 고정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자기가 자각을 해서 의식적으로 교체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자잘한 습관들을 수정해주고 다스려줘야 합니다. 자, 1단계 중추 조절 협응. 아까 보셨죠? 서기에서 앉는 과정, 앉은 후의 과정, 그 다음에 일어나기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는 정말 이것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체중을 이쪽으로 또는 반대쪽으로 자기의 필요에 맞춰서, 즉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이미지에 고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적합한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을 쉽게 망각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습관들이 생기는데 이 시간에 이걸 다 얘기 드리기는 너무 힘들고요. 첫 번째는 잠시 포즈, 멈추는 연습을 합니다. 가다가 잠깐 멈추는 거예요. 뭔가 하다가 잠깐 멈추고 디렉션이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행동,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자. 오른손보다 왼손을 쓰자. 계속 이 일을 3시까지 다 마무리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잠깐 1분만 일어나서 걷자. 의자에서 벗어나자. 이런 선택 정도만 해줘도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의자 레슨과 테이블 레슨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디렉션으로 중추 조절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체화를 합니다. 교사와 함께 그것을 계속해서 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의자의 잘못된 사용 습관과 긴장을 스스로
해소하는 방법을 계속 배움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스스로 되찾는 거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자세로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7대 원리를 쉽게 이해함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는 손을 사용해서 그 감각을 알려주고 어떤 방향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자제하는지도 알려줍니다. 호흡을 정리하고 호흡을 수정하고 몸을 사용할 때 막 충동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진행을 하게 합니다. 의자와 체어 레슨.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제가 알렉산더 테크닉의 매우 중요한 시크릿을 공개하겠습니다. 최초입니다. 자, 이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상흔이라든지 인주리, 다치게 되거나 충격을 막 받거나 잘못 걷거나 잘못 만지거나 잘못 도구를 쓰게 되면서 모든 충격이 이 외부로부터 안쪽으로 향해서 들어오죠. 우리의 내장기와 척추가 있는 쪽으로 다 스며들듯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었죠. 바로 이런 방향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뇌와 몸이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5가지의 디렉션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내 목이 자유롭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내 목이 자유롭다 하면서 힘이 들어갔으면 힘을 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억지로 앞과 위로 이렇게 끌어당기시지 않으시고 이러한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 내 다리와 척추가 서로 분리된다. 내 어깨가 중심으로부터 넓어진다. 자, 이것을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하나의 그래픽 영상으로 그냥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내 목이 자유롭다.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 내 다리와 척추가 서로 분리된다. 이렇게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가 이러한 순서로 몸의 긴장을 다 배출시키는 거예요.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긴장들을 몸통을 중심으로 외부로 반대 방향이죠. 아까는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핸즈온을 해줘서 나중에 이 몸통에 있는 오장육부와 그리고 호흡, 늑골들이 다 살아나고 골반부가 다 살아나게끔 해서 저절로 좋은 자세가 되고요.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동작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FM 알렉산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른 자세는 없다. 바른 디렉션이 있을 뿐이다. 자, 의자는 정말로 막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